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다 갑자기 쓰러졌다. 심장이 터질 듯한 압박감과 함께 눈앞이 깜깜해지며 바닥에 고꾸라졌고 깨어났을 때 병원 침대 위였다. 의사는 스트레스성 과로라고 진단하며 운동을 권유했다. 그 충격적인 사건이 내 삶을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서울의 한 IT 회사에서 일하는 28살 김민지였다. 매일 야근과 데드라인에 쫓기며 살아가다 보니 건강은 뒷전이었다. 가족은 보수적인 부모님과 결혼을 재촉하는 오빠가 전부였다. 부모님은 내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늘 강조하셨다. 제대로 된 삶이란 안정적인 직장, 이성애자 남자와의 결혼, 아이 낳기. 하지만 나는 그 틀 안에 갇힌 기분이었다. 의사의 조언대로 나는 가까운 헬스장에서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했다. 그녀의 이름은 이수연, 32살. 온라인 프로필 사진에서 그녀는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운 인상을 주었다. 짧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 하지만 미소가 따뜻했다. 첫 만남에서 그녀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지 씨,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그 손길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단순한 인사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가슴이 살짝 떨렸다. 훈련이 시작됐다. 수연은 나를 세심하게 지도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손은 내 자세를 바로잡을 때마다 살짝 스쳤다. 처음에는 코칭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점점 그 접촉이 달라 느껴졌다. 그녀의 눈빛이 나를 바라볼 때 그 안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었다. 관심. 아니, 더 깊은 감정. 나는 혼란스러웠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스스로를 탓했다. 수연은 그냥 트레이너다. 나처럼 평범한 여성을 좋아할 리 없다. 게다가 나는 남자를 좋아해야 하지 않나? 부모님이 알면 뭐라고 하실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다음 훈련 날이 기다려지면서도 두려웠다. 수연과의 세션이 이어질수록 우리의 대화는 깊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저도 예전엔 회사원이었어요. 하지만 스트레스로 무너지면서 운동으로 재기했죠. 그녀의 눈에 스친 슬픔이 보였다. 가족 때문에 포기한 꿈이 많아요. 나는 공감했다. 나도 가족의 기대에 짓눌려 있었다. 부모님은 제가 결혼 안 한다고 걱정하세요. 하지만 저는 그 길이 아니에요. 그녀의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 길이 아니에요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어느 날 훈련 후 우리는 커피숍에 앉았다. 민지 씨,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수연이 웃으며 말했다. 그녀의 손이 내 손등을 스쳤다. 그 순간 전기가 통하는 듯 했다. 나는 황급히 손을 빼며 물었다. 수연 씨, 왜 저한테 이렇게 친절하세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민지 씨가 특별해 보여서요. 그 말에 내 심장이 요동쳤다. 특별하다니. 이건 단순한 코칭이 아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다. 수연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들었다. 사회는 이런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히 한국에서. 부모님은 동성애를 비정상이라고 여기신다. 오빠는 늘 민지야, 남자친구 생겨라 라고 재촉한다. 만약 이 감정이 진짜라면 나는 어떻게 될까? 다음 세션에서 수연은 더 대담해졌다. 오늘은 스트레칭 위주로 해요. 그녀가 내 등을 만지며 자세를 교정할 때 그녀의 숨결이 목덜미에 느껴졌다. 편안해.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쳤다. 이건 위험하다. 멈춰야 해. 그런데 왜 멈추고 싶지 않은 걸까? 그날 저녁, 나는 수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봐요. 그녀의 답이 왔다. 민지 씨,
오늘 재미있었어요. 더 자주 만나요. 그 메시지를 보며 나는 웃었다. 하지만 곧 현실이 떠올랐다. 이 감정은 숨겨야 한다. 공개되면 모든 게 무너질 테니까. 훈련이 계속될수록 우리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다. 수연은 나를 민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민지, 잘했어. 그녀의 칭찬이 기뻤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회사 동료들은 내 변화를 눈치챘다. 요즘 헬스장 다니니? 표정이 밝아졌네. 나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수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주말 수연이 산책을 제안했다. 운동 말고 그냥 걸어요.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바람이 불고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다. 민지, 너의 꿈은 뭐야? 그녀가 물었다. 나는 망설이다 대답했다. 자유롭게 사는 거, 가족 기대에서 벗어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하지만 쉽지 않지. 우리의 손이 스쳤다. 이번엔 피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사랑이다. 하지만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랑. 사회가, 가족이 용납하지 않을. 내 가슴은 기쁨과 고통으로 가득 찼다. 수연도 같은 마음일까? 그녀의 눈빛이 말해주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돌이킬 수 없으니까. 산책 후 우리는 헤어졌다. 하지만 그날부터 우리의 만남은 잦아졌다. 헬스장 밖에서, 카페, 공원, 심지어 영화관. 수연은 나를 데리고 새로운 곳을 보여주었다. 민지, 세상은 넓어. 내가 생각하는 만큼 좁지 않아. 그녀의 말에 나는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이 관계가 알려지면? 부모님 집에 갈 때마다 압력이 느껴졌다. 민지야, 소개팅 해볼래? 오빠 친구 중에 좋은 사람 있어. 오빠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바빠요. 하지만 속으로는 수연을 생각했다. 그녀와 함께한 시간이 내 유일한 위안이었다. 수연도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했다. 부모님은 내가 결혼 안 한다고 화내세요. 하지만 나는 여자가 좋아. 그녀의 고백에 나는 충격받았다. 직설적이었다. 민지, 너도. 나처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혼자서 울었다. 왜 나일까? 왜 이런 감정이 생겼을까? 다음 날 수연을 만났다. 수연 씨, 우리 친구로 지내요. 하지만 그녀는 웃었다. 이미 늦었어. 민지,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그 손길에 나는 무너졌다. 우리는 키스했다. 첫 키스. 세상이 멈춘 듯 했다. 그 후 우리의 관계는 비밀스러운 연애로 발전했다. 헬스장에서의 세션은 핑계가 됐다. 오늘은 특별 훈련. 그녀가 속삭이며 나를 안았다. 하지만 행복은 짧았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민지, 요즘 여자랑 자주 다니지. 동료의 농담에 나는 식은땀을 흘렸다. 사회의 시선이 무서웠다. 수연의 과거가 드러났다. 그녀는 예전에 여자친구가 있었다. 하지만 가족 때문에 헤어졌다. 그 애는 결혼했어? 나 때문에 고통받았지.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나랑은 다를 거야. 하지만 나 자신도 확신이 없었다. 부모님에게 어떻게 말할까? 어느 날 오빠가 내 핸드폰을 봤다. 수연과의 메시지. 민지, 사랑해. 오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야? 너 레즈비언이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부정했다. 아니야, 오빠. 오해야. 하지만 그는 믿지 않았다. 부모님께 말할 거야. 그날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부모님은 나를 불러 앉혔다. 민지야, 그 여자랑 뭐 하는 거니? 어머니의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는 화를 냈다. 이런 건 병이야. 고쳐야 해.
나는 울며 말했다. 사랑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결혼 못하면 끝이야. 그들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수연에게 전했다. 가족이 알았어. 그녀는 안타까워했다. 민지, 포기하지 마. 하지만 나는 흔들렸다. 이 사랑이 가치가 있을까? 사회의 정죄, 가족의 반대.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수연을 포기할까? 아니면 모든 걸 걸까? 다음 날 회사에서 상사가 불렀다. 민지 씨, 소문 들었어. 회사 이미지에 안 좋아. 간접적인 경고였다. 나는 충격받았다. 직장까지 위협받다니. 수연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나도 예전 직장에서 쫓겨났어. 동성애자라고. 그녀의 말이 현실을 깨우쳤다. 우리는 만나서 이야기했다. 민지, 나 때문에 고통받지 마. 수연이 말했다. 하지만 나는 말했다. 너 없이 못 살아.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불안이 스며들었다. 이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까? 가족의 압력이 커졌다. 어머니는 매일 울며 말했다. 민지야, 제발 정상으로 돌아와. 정상. 그 단어가 아팠다. 나는 수연과 헤어질까 고민했다. 하지만 그녀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다. 이건 도덕적 딜레마였다. 사랑 vs 가족. 어느 밤 수연이 제안했다. 함께 도망갈까? 나는 웃었다. 현실적이야. 하지만 그녀는 진지했다. 민지,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 그 말에 나는 동의했다. 하지만 도망은 배신처럼 느껴졌다. 가족을 버리는 건가? 결국 나는 가족과 대면했다. 엄마, 아빠, 저 수연 씨 사랑해요. 그 말에 집안이 조용해졌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울었다. 어떻게 그런 여자랑. 오빠는 화를 냈다. 민지, 정신 차려. 이건 잘못돼서. 나는 반박했다. 사랑이 왜 잘못돼?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 사회가 안 받아줘. 내 미래가 망가질 거야? 그 후 가족은 나를 설득하려 애썼다. 소개팅을 주선하고 상담소를 추천했다. 동성애는 치료할 수 있어. 그들의 말이 상처였다. 나는 수연에게 의지했다. 민지, 강해져. 그녀의 격려가 힘이 됐다. 하지만 그녀도 고통받고 있었다. 그녀의 가족도 알게 됐다. 수연아, 그만해. 내가 왜 그래? 그녀의 어머니가 말했다. 우리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수연은 스트레스로 훈련을 소홀히 했다. 미안, 민지. 요즘 힘들어. 나는 이해했다. 하지만 불안했다. 이 사랑이 우리를 파괴할까? 사회의 시선도 느껴졌다. 거리에서 손을 잡으면 사람들이 쳐다봤다. 저 여자들. 속삭임이 들렸다. 회사에서 해고 위기가 왔다. 민지 씨, 개인사지만. 회사 분위기에 안 맞아. 상사의 말에 나는 분노했다. 이게 공정인가? 수연도 비슷했다. 헬스장에서 손님들이 빠져나갔다. 트레이너가 레즈비언이라니 소문이 퍼졌다. 우리는 서로를 탓하지 않았다. 하지만 상처는 쌓였다. 어느 날 수연의 전 여자친구가 나타났다. 수연, 아직도 이렇게 사니? 그녀는 결혼한 상태였다. 나 때문에 고통받았잖아. 민지 씨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 말에 수연은 흔들렸다. 민지, 나 때문에 나는 안심시켰다. 아니야. 함께 할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가족의 최후 통첩이 왔다. 민지야, 그 여자랑 헤어지지 않으면 집에서 나가. 아버지의 말에 나는 울었다. 선택해야 했다. 사랑인가, 가족인가? 수연에게 말했다. 잠시 거리를 두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지, 왜? 가족 때문에.
내 결정이 그녀를 아프게 했다. 헤어진 후 나는 빈 껍데기가 됐다. 훈련 없이, 수연 없이 회사에서 버텼지만 마음은 텅 비었다. 부모님은 기뻐했다. 잘했어, 민지. 하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밤마다 수연을 생각했다. 그녀의 메시지가 왔다. 민지, 보고 싶어. 나는 답하지 않았다. 이게 옳은 선택일까? 시간이 흘렀다. 나는 소개팅에 나갔다. 남자였다. 착한 사람. 하지만 가슴이 움직이지 않았다. 민지 씨, 괜찮아요. 그의 말에 나는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수연이 떠올랐다. 이건 거짓이다. 나 자신을 속이는 거? 수연을 우연히 만났다. 거리에서. 그녀는 야위어 보였다. 민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카페에 앉았다. 왜 헤어졌어? 그녀가 물었다. 나는 울며 말했다. 가족 때문에. 사회 때문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다야? 내 마음은? 그 대화가 전환점이 됐다. 나는 깨달았다. 가족을 사랑하지만 나 자신을 포기할 수 없다. 수연, 미안해. 돌아갈게. 우리는 다시 아녔다. 하지만 이번엔 더 강해졌다. 우리는 싸울 준비를 했다. 사회의 정죄에 맞서? 다시 시작된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하지만 도전이 기다렸다. 가족은 여전히 반대했다. 민지야, 제발. 어머니의 부탁에 나는 말했다. 엄마, 저 행복해요. 하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않았다. 수연의 가족도 마찬가지. 우리는 함께 대처했다. 우리 둘이면 돼. 사회적 압력은 컸다. 친구들이 멀어졌다. 민지, 이해 못해. 그들의 말이 아팠다. 하지만 새로운 친구를 만났다. LGBT 커뮤니티에서. 그들은 우리를 지지했다. 강해져. 그 말에 용기를 얻었다. 수연은 세미나에 참석했다. 동성애는 정상이다. 그녀의 활동이 나를 자극했다. 그러나 배신이 왔다. 오빠가 수연의 헬스장에 찾아갔다. 내 동생 건드리지 마. 그의 위협에 수연은 당황했다. 나는 화를 냈다. 오빠, 왜 그래? 내가 망가지는 걸 볼 수 없어. 그의 말에 나는 절망했다. 가족의 사랑이 왜 이렇게 아픈가? 수연과 나는 도피를 생각했다. 외국으로 갈까?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았다. 우리는 한국에서 싸우기로 했다. 변호사를 만나 권리를 알아봤다. 동성결혼은 안 되지만 보호받을 수 있어. 그 말에 희망이 생겼다. 고조되는 긴장 속 수연이 아프게 됐다. 스트레스로 인한 병원에서 나는 그녀를 간호했다. 민지, 고마워. 그녀의 약한 미소에 가슴이 미어졌다. 이게 사랑의 대가인가? 그녀를 지키기 위해 나는 가족과 단절을 선언했다. 엄마, 아빠, 저 없이 사세요. 그 말에 어머니는 쓰러졌다. 죄책감이 들었다. 어머니의 병원 입원 소식. 민지 때문에, 오빠의 탓에 나는 무너졌다. 수연에게 말했다. 나 때문에 엄마가 그녀는 안 왔다. 내 탓 아냐. 사회 탓이야. 하지만 나는 자책했다. 이 선택이 옳은가? 회복된 수연과 나는 다시 일어섰다. 우리는 공개적으로 관계를 밝혔다. 소셜 미디어에. 우리는 사랑해.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와 비난. 역겹다라는 댓글이 쏟아졌다. 하지만 지지자도 많았다. 용기 있어. 그 말에 힘을 얻었다. 회사에서 해고됐다. 이미지 문제. 나는 소송을 준비했다. 차별 금지. 수연도 헬스장을 그만두고 새 출발을 했다. 함께 카페를 열었다. 우리 공간, 그곳에서 우리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가족과의 화해 시도가 있었다. 어머니가 찾아왔다. 민지야,
미안해.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내가 행복하면 돼. 그 말에 나는 울었다. 아버지는 아직 멀었지만 오빠는 서서히 받아들였다. 미안, 민지. 우리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사회는 여전히 차갑지만 우리는 변화를 믿었다. 사랑의 대가가 컸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카페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면서 우리의 삶은 안정됐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가끔 떠올랐다. 수연은 밤에 악몽을 꾸었다. 가족 때문에 나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이제 괜찮아. 우리는 서로의 치유제가 됐다. 사회활동에 참여했다. LGBT 권리운동.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길. 수연의 말에 나는 동의했다. 우리는 강연을 했다. 사랑은 자유다. 청중의 박수가 울렸다. 하지만 반대 시위도 있었다. 비정상, 그들의 외침에 우리는 맞섰다. 가족과의 관계가 서서히 회복됐다. 어머니가 카페에 왔다. 맛있네. 그녀의 미소가 따뜻했다. 아버지는 아직 멀지만 편지를 보냈다. 건강히 지내. 오빠는 사과했다. 민지, 내 선택 존중할게. 그 말에 눈물이 났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사회의 정죄는 여전했다. 이웃들의 수군거림. 저 여자들, 우리는 무시했다. 우리의 사랑이 강했으니까. 수연과 나는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어느 날 수연이 제안했다. 결혼식 해. 한국에서 불가능하지만 상징적으로. 우리는 친구들 앞에서 맹세했다. 사랑할게. 그 순간 행복이 넘쳤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다. 이게 옳은 길이었을까? 시간이 흘러 우리는 아이를 입양할 꿈을 꾸었다. 하지만 법이 막았다. 동성 커플은 안 돼. 그 현실에 우리는 싸웠다. 청원 운동. 평등을 위해 우리의 목소리가 퍼졌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야기는 책으로 나왔다. 부드러운 손길의 대가. 이 사람들이 읽고 공감했다. 용기 주셔서 감사해요. 그 피드백에 우리는 뿌듯했다. 이 모든 여정에서 우리는 배웠다. 사랑은 선택이고 대가가 따른다. 하지만 그 대가가 가치 있는가? 당신은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가? 아니면 사회의 틀 안에 머무를 것인가? 이 선택은 옳은가, 그른가?